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이번에는 흉부자국 내막증 치료를 하면서 좀 인상 깊게 봤던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이분은 저랑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 이분은 이미 저한테 오기 전에 자국 내막증으로 2019년도에 이미 치료를 한번 받았던 분이고 수술적 치료, 약물 치료까지 다 받았던 분입니다. 내막증 조직을 다 걷어내는 수술이 아니라 난소 혹을 제거하는 수술만 받으셨고 그 이후에 자국 내막증 치료제를 드시면서 심한 부작용을 겪었던 친구입니다. 그렇게 잘 지내나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도 나고 배도 아프고 근데 굉장히 멀쩡하대요. 그러면 이제 응급실에서 혹시라도 난소에 혹이라도 있거나 혹은 골반 쪽에 염증이 보인다거나 저도 처음에는 골반염이 아니냐라는 의심하에 환자를 입원시켜서 항생제 치료를 했던 친구입니다. 그 옛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고 평소 생리통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아픈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진찰을 했죠. 이 친구는 전형적인 자국 내막증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항생제 치료하고 진통제 쓰니까 점점점 좋아지고 있죠. 열은 안 나고 통증은 줄어들고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겁니다. 그 와중에 제가 이거는 자국 내막증이 동반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MRI 촬영을 해보고 조금 더 치료를 합시다 했더니 처음에는 거부감을 가졌어요. 난 치료 다 했는데요. 치료 다 하고 약도 다 먹었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아픈 생리통은 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냥 다 이렇게 아픈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국 내막증은 그렇게 한 번에 다 치료되는 병이 아니고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지금 아픈 통증은 맹장염이 아니라 자국 내막증에 의한 통증입니다라를 여러 가지 자료와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단순히 아랫배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그 기간이 되면은 그냥 너무 불편한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냥 이랬던 겁니다. 이 친구는 특징적으로 생리기간이 되면 오심이 있고 오한이 있고 그리고 두통하고 허리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 말로는 한 6일 중에 한 3일 정도는 그냥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여성들도 다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항상 소화가 안 되고 아랫배가 차갑고 그리고 불편하고 했던 건데 그거를 단순히 나는 치료를 잘 받았고 그리고 치료제를 먹었으니까 내가 충분히 참고 견뎌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이렇게 갑자기 배가 아프고 하니 이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다른 뭔가에 의해서 아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 친구도 저랑 상의를 하고 MRI 촬영상에서 난소뿐만 아니라 자궁, 천골, 인대, 골반 복막 쪽에 자국 내막증이 있어서 완전 근치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너무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안 아프고 지나간 적이 없었고 그리고 생리기간이 아닐 때도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두통도 없어지고 힘들지 않았다는 게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 준비를 하는 학생이었는데 박사 과정을 완전히 논문도 끝내고 곧 이제 박사학위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저도 보람 있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이 친구도 똑똑하지 않은 여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학원에 박사도 준비하는 이렇게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대해서는 약간은 무지했다기보다는 좀 관심이 없었던 거죠. 마치 그 통증을 자기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통증이 만성화되는 그 하나의 길목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을 이야기할 때 보통 급성 통증하고 만성 통증이 있는데 급성 통증은 보통 대부분 다 진통제나 어떤 여러 가지 수술적 방법으로 해결되죠. 대표적인 게 손가락을 꼬집는 거예요. 그냥. 꼬집으면 아프고 놓으면 안 아프고 이 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손가락을 계속 꼬집고 있으면 처음엔 아프다가 나중에는 조금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기분이 나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불쾌해요. 그러고 나중에 손가락을 탁 놔도 그 불쾌감이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심부자국 내막증, 골반 우려를 정하고 모두 다 만성 통증입니다. 만성 통증은 그 부위,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의 문제도 있지만 거기서 올라오는 통증을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가 알기 쉽게 마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우리 환자들, 특히 생리통으로 심하게 고통받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항상 우리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을 머릿속에서 해석을 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감각에 의해서 우리의 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그 자아를 마치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인과관계에 대한 해석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 공간에 대한 개념도 모두 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해석입니다. 특히 내부 감각,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에 대해서는 더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 내부 감각이 단순히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감정을 만들어내요. 즉, 내 몸이 불편하면은 불편한 감정이 드러납니다. 만성 통증이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통증은 일종의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감정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올라왔다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죠. 그죠? 통증은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수술하고 치료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증을 줄여주고 도움을 드리지만 결국에는 이 통증에 대한 본인만의 해석을 다르게 하셔야 돼요. 이 만성 통증 자체에 본인의 괴로움, 두려움 이런 감정들을 걸러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행이라든지 수양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당신이 아파서 일을 못합니까? 아파서 일을 하기 싫습니까? 요 차이입니다. 만성 통증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기 싫다가 있고 만성 통증이 있어서 일을 못한다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통증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즉 통증이 고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자체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명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유 아파 죽겠는데 무슨 명상이냐고. 근데 그거는 명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몰라서 그러신 거고 진정으로 이 명상을 잘 수행하면은 본인의 몸에 대한 통증에 대한 이해도 빠르고 또 통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변화, 감정의 쓰레기들을 다 걷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증 자체도 낮출 수 있고요. 통증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통증을 대하는 본인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는 이 만성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부자국 내막증, 골반 우를 증후군 등 여러 가지 질환을 위한 만성 골반통은 생리통 포함해서 만성 통증입니다. 이건 질병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 머릿속에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따라서 의사 선생님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약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수술, 약물 치료 플러스 알파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 아프지 마요. 여성건강지킴이 변승원입니다.